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99년 4월 1일에서 00년 4월 1일 내 생일자가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6월 28일까지 2분기 신청이 가능하니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만 24세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북미의 탄산 리튬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이분법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맨 앞단인 정극 공정 PNT가 날아간 것이나 2차 전지 자원에서 제일 아랫단인 리튬염 등의 중앙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등이 상승하는 것처럼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38로 유지, 코인은 71로 하락. 1. 후티 반군, 미국 2차 대전 후 가장 격렬한 해전 직면.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7개월 넘게 거의 매일 홍해에서 드론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홍해에서 공격한 선박수는 50척이 넘으며 안보 위협에 홍해상을 지나는 선박의 교통량도 급격히 주는 등 국제경제에도 큰 불확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후티의 공격 강도는 미국이 매번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직전이라며 미군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2. 반도체도 철강도 탄소 비용 눈덩이 탈탄소. 이유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비중 13.5%를 차지했는데 이는 아세안 17.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EU 온실가스 배출권 관세 제도에 의한 대비가 없다면 앞으로 철강 관련 기업들은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한 해에만 삼성전자는 14조 원, SK하이닉스는 2조 원이라는 지출을 할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2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87%가 두 회사만으로 소진되고 있어 LNG 발전소 6기 신설 등 앞으로 계획은 잡고 있지만 준공 시점을 31년으로 잡는 등 해외 빅테크들의 30년 완성 목표와는 동떨어져 치고 있어 국제 경쟁에서는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였습니다. 3. 통신비 낮춰준다더니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이동통신사 3사의 과점을 깨고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나오나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후보자로 정해진 스테이지 X의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낙찰 금액이 4,300억 원으로 6년 전 통신 3사가 제시했던 2,000억 원보다 2배 이상 컸고 스테이지 X의 법인 등기 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했으며 구성주주와 주식 비율도 제출한 신청서와 다르다는 것에서 특히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스테이지 X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가 정식 인가를 내주면 3분기 중에 자본금을 모두 채울 계획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외부 자원에 의존해서 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라며 정부가 제4이동 통신을 빨리 출범시키려는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하며 취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대출 어려워진다.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작. 가계대출 보름 만에 2조 원 상승, 막차 연끌.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도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진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이 연봉 40% 이하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출이자가 낮을수록 갚아야 할 원리금 총액이 낮아지기에 총 대출 금액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한 이자보다 가상으로 몇 퍼센트 더 붙여서 연봉 40% 이하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시 더 적게 대출 가능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계산법은 5년간 최고 금리와 5월 가중 평균 가계대출 금리의 차이만큼으로 최대 1.5%까지 적용한다는 개념으로 최대 시 3%로 대출해도 4.5% 대출한 사람처럼 총 대출 가능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기에 거품 대출도 막을 수 있으며 재정 안전성 보호도 해줄 수 있지만 대출 연장이나 변동금리를 적용한 사람들은 당장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이 법이 곧 적용되기 때문인지 늦기 전 막차 대출을 타기 위함인지 최근 보름 만에 가계대출은 2조나 증가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5. 외국인이 들고 있는 한국 부동산과 토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약 27만 2,446건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주택은 4,230건으로 약 1.5% 비중을 나타내었고 그중 중국인이 71%를 매수하였는데 현재 전체 국내 주택수는 약 1,895만 채로 그중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은 0.48%인 9만 채 정도이고 55%가 중국인 소유라고 전하였습니다. 최근 5년여 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자로 이민이 허용된 외국인 중 90%는 중국인이며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부동산 투자이민자 시행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토지 면적 부분에선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은 약 0.26% 수준으로 미국인이 절반 이상 들고 있고 외국인 보유 토지 가치는 약 33조 원 정도이며 외국인 비율에선 교포가 많고 순수 외국인은 약 10.2%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99년 4월 1일에서 00년 4월 1일 내 생일자가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6월 18일까지 2분기 신청이 가능하니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만 24세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북미의 탄산 리튬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이분법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2차 전지의 맨 앞단인 정극 공정 PNT가 날아간 것이나 2차 전지 자원에서 제일 아랫단인 리튬염 등의 중앙첨단 소재,
강원에너지 등이 상승하는 것처럼 해당 섹터의 맨 앞단이 변화가 불어오는 게 보이고도 있으니 당장 어떻다는 걸 떠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섹터들의 반년 후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